자, 오늘 통계적 추정 두 번째 내용인데 오늘도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두 번째가 오늘은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종류 세 종류를 배웠어.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전체 모집단이 있고, 그치?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즉 EX가 나오겠지. EX는 M, VX는 시그마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시그마고, 얘네는 그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었어, 그치? 그리고 이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뽑아본다면, 그치? 여기서 표본 평균 하나 나온다 그랬지. X바가 하나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n분의, 그치? 여기 집단에 있는 것들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요 그룹, 이 표본 안에 있는 분산, 그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그놈은 S 제곱으로 계산하고, 요거 외우라 그랬죠? S 제곱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뭘로 나눠준다 그랬지? n-1로 나눠줘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어제 배웠는데 왜 n-1로 나누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냐, 왜? 원래 통상적으로 n으로 나눠야 되지 않아? 니들 생각에는? 분산이라는 게 그랬잖아. 근데 왜 n-1이냐? 의문이 있어, 없어? 없지. 아무 생각 없지, 니들. 그치, 이렇게. 그럼 뭐 여기 S가 나오겠죠. S는 루트 S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그치. 이름이 뭐라고 해? 태규야, 이름이 뭐야? 어?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이야, 그치? 그나 이거 뭐야, 이름이? 어이가 없다, 아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 했잖아. 이거 뭐야? 표준 편차. 무슨 표준 편차야? 이 그룹의 표준 편차. 이게 뭐야? 표본.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본 표준 편차라고. 피읍이 3개. 그지? 그리고 나서 요런 것들이 겁나게 많다 그랬죠. 그치? 줄줄줄줄 나온다 그랬지. 줄줄줄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것들 쭉 써보면, 그치? X바 1, 그치? X바 2, 그치? 방방방방방, 그치? X바 n개가 있으면 얘네들의 이름은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이 마치 확률 변수처럼 늘어나 있고 많으니까 얘네들의 기대값, 그치? 이에 X바는 계산했더니 뭐랑 같지? 저 모평균 n과 같다고. 요놈 이름을 수자는 뭐라고 그랬지? 표본 평균의 평균. 그렇지. 자, VX바 태규야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식이. 아니 식이. 시그마의 제곱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노야, 요놈 이름이 뭐야? 표본 평균의 시그마. 나 진짜 시그마가 뭐냐고. 시그마가 뭐냐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 그랬잖아. 아, 나 진짜 제대로 정리 안 해. 이렇게 된다 그랬고, 어제 그 얘기를 했죠.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든 혹은 따르지 않든 기대값과 분산이 이렇게 나오면, 그치? 크기가 n인 표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인 표본 평균들이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무수히 많은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분포. 얘네들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정규 분포 혹시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Z로 표현하는 방법 다 설명했어,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실제적으로 n이 1보다 큰 자연수이면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작지. 얘가 더 작다라는 거니까 분산이 더 작대. 분산이 더 작다. 두 놈의 평균은 같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 요 x의 분포가 이렇게 나왔다 치자. X의 분포가 이렇게 나왔대. 그치?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M이야. 그치?
그리고 요 변곡점 사이 요 간격이 얼마라고? 요 간격이 얼마라고? 요게 시그마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이게 x의 확률 분포인데 그러면 x바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그려지겠냐? x바의 확률 분포도 평균이 m이니까 똑같은 대칭선을 가지겠죠. 이 위에 그치? 가질 텐데 자, 표준 편차가 더 작지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건 무슨 뜻이지? 그렇지. 가운데 더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어차피 이 곡선 안의 면적은 얼마라고? 항상 1을 유지할 테니까 이 x바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겠지. 이해되겠어? 이것도 기록은 해놔야 되겠죠. 이게 뭐지? 혹시 x의 확률 분포. 분포고 그럼 뭐라고? x바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시그마 혹시 이 변곡점까지의 거리 요 놈이 혹시 이 그림상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요만큼 간격이 되겠죠. 훨씬 더 안쪽으로 줄어들었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뒤에 그 표준화된 정기분포 Z 있잖아. Z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치? 표준화된 확률 분포 Z의 분포에서 여기는 0일 텐데 좌우 대칭 구조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좌우 대칭 구조니까 어느 특정한 지점, 요 지점, 좌우가 똑같은 지점일 때 요쪽의 확률이 0.95가 될 때 요 스몰 z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0.95면 요 반쪽짜리 확률은 얼마겠냐? 0.475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스몰 z1을 한번 구하면 이거 뒤에서 표를 보면 얼마가 나와? 찾아봐. 0.475가 나오는 0.475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리까지 나오니까. 그렇지. 1.96입니다. 1.96.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늘려서 0.95가 아니라 0.99까지를 더 늘려버리면 좀 더 멀리 가겠죠. 0.99까지. 0.99까지라면은 이놈이 0.99다. 그럼 반쪽짜리는 얼마가 되겠어? 0.495 이렇게 나오겠죠. 495가 되는 Z2는 얼마겠어? 찾아봐. 0.4950. 450에 가장 근접한 값. 사구 4950인데 얼마가 있다고? 보통 좀 큰 건 얼마야? 큰 값은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 값에 Z가 없네요. 그렇지. 걔를 쓰는 게 낫겠다. 2.58. 그치? 자, 이걸 왜 찾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딱 내기를 하는 거야. 야, 이번에 말이야 로또 당첨자가 아무도 안 나올 거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러면 정말? 에이, 매번 일주일에 한 4명씩 나오던데. 그치? 아니야, 이번에 안 나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얼마나 믿을만해? 그러면 내가 9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야, 이번에 말이야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잖아. 그치? 그 새끼들 올림픽 끝나고 나서 분명히 또 핵실험 또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 아, 설마 걔들도 아니야, 진짜야. 그랬더니 그 말을 얼마나 믿을만해? 보통 우리가 수치상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99.9% 혹은 99%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 확률에서 똑같습니다. 자, 이 수치를 찾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그 이야기하실 때, 그치? bet이라 그러지, 영어에서. bet. 장담컨대, 그치?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신빙성이 얼마나 돼? 하면 95% 혹은 99% 이런 수치, 특히나 95%랑 99%가 상당히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95%가 되면은, 그치? 좌우 절대값 Z가 1.96일 테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확률상 0.95다. 요 놈을 퍼센티지로 고치면 95%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P는 어떻게 되느냐? 요 Z1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때가 95%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1.96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그럼 95%
0.99에 되는 거. 그치? 즉 99%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로 쓴다고? 2.5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1.96과 2.58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해. 왜냐면 우리 항상 문제를 풀 때 수치를 주거든. 1.96 내지는 2.58. 혹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정확한 값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1.96은 계산하기 불편한 숫자잖아. 그래서 2를 준다든지 2.58 대신에 3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0.99인데 그냥 이게 3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라 이런 뜻이야. 근데 대다수의 문제들은 실제로 정확한 값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치는 좀 외워도,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용로그 배웠죠. 상용로그 1 자연수 1부터 10까지의 상용로그 값을 기억하고 있나? 로그 2가 얼마야? 0.3010이야. 로그 3은 0.4771. 로그 4는 외울 필요 없죠. 로그 2의 2배잖아. 로그 5는 외울 필요 없죠. 1 빼기 로그 2니까. 로그 6도 외울 필요 없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로그 7 외워야 되지. 로그 7은 얼마지? 0.8451이라고. 로그 8 외울 필요 없지. 로그 2의 3배니까. 그치? 로그 3도 외울 필요 없죠. 로그 9. 로그 3의 2배니까. 그치? 로그 10이야 1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1부터 10까지의 상용 로그 값은 3개만 외우면 되죠. 로그 2, 로그 3, 로그 7. Understand? 좀 외워, 이 하수들아. 지금 니들 하드디스크 겁나게 남아돌지 않냐? 좀 외워라, 좀.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자 하지? 통계적 추정을 할 텐데, 이 값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 입력해놨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 추정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모집단이 있고, 이제 이 안에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그치?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고, 혹시 여기서 소규모 그룹으로 막 묶여있는 x바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죠. x바가 뭐라고? 이 각각의 그룹들의 뭐지? 표본 평균들이야. 그치? 그럼 x바가 겁나게 많이 나오죠. x바 1, x바 2, 그치? 방방방방, x바 n, 뭐 m개 이렇게 나왔다 시다. 그렇게 나와 있는 x바들의 분포는 어떻다고? 그치?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잖아. 알려져 있다고. 여러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x바들의 분포가 그치?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죠. 여기 x바들, 그치? 여기가 m이 되겠고, 그치?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이런 거야, 여러분, 그치? 여러분들 1학년 때 그치?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학년 전체 평균이 60점이었대. 60점인데 학년의 전체 평균은 만약에 수학 시험이 끝난 후로 한 며칠 지나야 정확하게 집계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성질이 급한 학생들이 이런 거야. 이번에 학년 평균이 얼마일까 이거를 추측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기네 반 학생들의 반 평균을 계산을 해봤더니 62점이 나왔대. 62점. 이제 반 평균이 62점이 나온 거야. 근데 반 평균은 요 x바 하나지. 이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요 놈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그치? x바 2가 62점이 나왔대. 근데 반 평균이 62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학년 평균을 정확하게는 알진 못하겠지만 대략 62점 부근일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 않겠어? 그죠? 아니 그 2반이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62점 나왔으면 전체 학년 평균 한 62점 부근 얼마일 거 아니야. 그걸 추측을 할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체 학년 평균이 나왔더니 60점이 나왔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이 62점이라는 녀석은 여기 그치? 이 반평균들의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뽑은 그 샘플은 요 점수를 가진 확률, 표본 평균을 하나 뽑아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실제 60점과 62점 사이에 있는 요 확률 값들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난 거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62점을 뽑았는데 이번엔 시간이 지나서 측정해봤더니 실제 학년 평균이 64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62점이라는 분포는 그치? 전체 평균에서 왼쪽으로 좀 치우친 여기 요 점일 거라고. 요 확률 변수를 뽑은 거지. 이해되겠어? 여전히 요 확률 값들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표준 편차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옆으로 평행 이동됐었잖아. 그럼 요 확률 값과 요 확률 값 같아 달라? 똑같잖아. 이거는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이 이거야. 아, 우리가 뽑아놓은 요 X바2도 이 무수히 많은 X바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된 거지. 그치? 하나가 선택되고 실제 평균이 60인지 64인지는 모르지. 근데 우리가 지금 뽑아놓은 62점을 기준으로 봐봐. 62점은 여기였는데 평균이 그치? 62점보다 조금 작은 거고 평균이 조금 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62점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60점이나 혹은 64점이라고 실제 평균을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면 그놈이 우리가 뽑아놓은 62점 기준으로 그치?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정도의 분포, 어느 정도의 분포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지. 그럼 운에 따라서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그치?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지? 다만 확률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더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X바들의 분포는 그치? 정규분포를 이룰 테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요 M을 경계로 아까 여기서 그치? 95%의 범위가 있지. 95%의 범위가 있을 거냐. 요 놈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치? 이 95%가 되는 확률 범위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 구간 안에서 있는 X바들을 뽑을 확률이 얼마라는 거냐? 이게 95%라는 뜻이잖아. 이해되겠지? 우리가 우연히 뽑았는데 그놈이 실제로 M에서 95% 경계 안에 있는 요 놈으로 선택될 확률은 얼마라고? 95%라는 거죠. 이 경계를 벗어날 확률은 얼마라고? 5%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얘를 뽑아놓고 얘의 상대적인 위치를 해석을 해볼 텐데 여전히 얘만 알지 얘는 모르는 상황.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M을 알았을 때 이 녀석의 간격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고 우리가 얘만 할 때는 그치? 요 놈이면은 그치? 요 놈보다 M이 더 큰 상황이고 만약에 우연치 않게 뽑아놓은 X바가 그치? 요런 놈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놈보다는 평균이 더 작은 상황으로 연출이 될 텐데 요 놈을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균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게 상대적인 값이거든. X바랑 M과의 관계가 그치? X바보다 M이 더 크냐 X바보다 M이 더 작냐 그리고 요 간격의 길이가 얼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뽑아놓은 X바 하나를 가지고 실제 평균을 추측을 해보고 싶은 거야.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뭐 X바 하나를 뽑았잖아. 62점이라고 하는 점수 하나를 뽑았으니까 그 62점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X바라고. 근데 실제로 62점을 경계로 이렇게 95%의 범위가 있겠죠. 그죠? 이 영역이 있을 거라고. 이 영역 안에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뽑아놓은 X바가 요 점이고 실제 평균이 이만큼 상이었다면 평균이 X바보다 더 큰 상황이잖아. 그럼 요만큼의 확률이 나오는데 그 그림은 사실은 평균이 여기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되겠어? 요 확률과 요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운전 뽑았던 놈이 평균보다 더 큰 수치로 나중에 확인이 되었다면 그때는 그치? 평균이 여기에 위치한 상황이랑 같은 거죠. X바보다 평균이 더 왼쪽에 있는 상황.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값은 X바 값밖에 몰라. 다만 실제로 평균이 그치? 일단 X바 범위에 95%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영역 안에 있을 그치? 평균이 실제로 그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인데 0.9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0.95 구간 안에 평균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보고 싶은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반 평균이 62점이 나왔대. 그러면 실제로 학년 평균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62점 부근의 어떤 값으로 완성될 거 아니야. 그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로는 62점이 나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실제 전체 학년 평균을 추측해보면 그치? 조심스럽게 그래? 2반 평균이 62점이었어? 그러면 전체 학년 평균은 대략 64점과 60점 60점과 64점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 그때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럼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95%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2반 평균이 62점이었어. 나는 그럼 이럴 거야. 58점에서 66점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좀 레인지가 좀 더 크지? 그러면 실제로 평균이 훨씬 더 그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니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좀 더 커지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치?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99%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실제 평균이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샘플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샘플 값을 기준으로 실제 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그치?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치? 거기에 적절한 신뢰도까지 부여하면서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표현들 이해되냐? 상대적인 값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m을 알기 전에는 얘를 근거로 좌우 구간을 생각해 볼 거야. 그치? 근데 이 그림이랑 같은 상황이죠. x바랑 m이 이런 관계면, 그치? 요런 관계인 거야. 그치? x바랑 m이 이런 관계면 사실 요런 관계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봅시다. 자, 95%일 때 Z값이 얼마라고? 1.966. 99%면 2.58이 된다 그랬죠. 요게 Z값이긴 하잖아. 근데 이게 95%를 나타내는 그 Z값이고 99%를 나타내는 Z값이니까 요런 놈을 이놈하여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우리가 그치? 신뢰도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치? 신뢰도 상수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여기서처럼 62점 하나를 선택해 놓고 평균이 그러니까 그 62점의 경계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만약에 95%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의 길이가 나올 텐데 이 구간의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치?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신뢰 구간 한번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자, 봐봐.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비록 선생님이 동영상을 기록으로 남겨놓지만 여러분들 매번 동영상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다 살펴보는 그런 부지런을 떨지는 않잖아. 그죠? 그노 인정하는구나. 자,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표본 평균의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 겁나게 많다 그랬죠. 요놈들의 정기분포는 얼마라고? m,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죠.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준화된 Z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치? X바 빼기 M을 뭘로 나눠준다 그랬어?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값이 Z가 된다고. 그치?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95%의 신뢰도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P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6이라고 나왔지. 그치? 자, 이걸 다시 써보면 말이야. P에 이 Z값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치? X바 빼기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절대값이 그지 1.9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쪽에다 곱해주면은 그죠? 절대값 X바 빼기 M에 그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랑 같은 내용이 되겠고 혹시 계속 같지? 자, 그러면 X바 빼기 M이나 M 빼기 X바랑 같잖아. 그죠? 요거는 그냥 M 빼기 X바라고 해서 M 빼기 X바라고 해서 절대값을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M 빼기 X바는 그죠?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죠?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죠? 다시 더 쓰면은 이제 X바를 넘겨주면 그죠? X바 빼기 1.96의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뭐라고? 95%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실내 구간인데 요거 봐봐. 요거 이게 뭐로 나왔죠? 이게 모평균인데 그치? 우리가 하나 선택한 x바를 경계로 그치? 수직사 현상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뽑아놓은 x바가 여기에 있대. 그러면 요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럼 요 놈 빼기 그 값, 그죠? 요 길이가 얼마라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요 값이 뭐야? 그치?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그치? 동일한 길이만큼 더 플러스 돼서, 그치? 여기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면 요 좌표는, 그치?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열심히 뚫겨서 계산했더니 이 수치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이건 뭐지? 표본의 크기지. 요놈 시그마는 뭐야? 모표준 편차. 그지?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 요 구간을 표시할 수 있지. 계산할 수 있지. 요 파란색 구간 안에 우리가 파란색 구간의 근거는 뭐였지? 요 x바였어. 그치? x바가 하나 결정되면 그놈을 좌우 경계의 구간이 나올 텐데 이 구간 안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벗어나 있을 수도 있지. 그치?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라는 거야? 95%라는 뜻이야. 여러분 95%라는 뜻은 20개 중에서 몇 개야? 19개라는 뜻이죠. 20개 중에서 19개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x바들을 그치? x바들이 되게 많다 그랬죠. x바들이 많은데 그치? 모집단에서 x바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x바들의 분포가 여기 있지. 그치? 있는데 이 중에서 x바를 여러 개 뽑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뽑아봤단 말이야. 알겠어? 하나를 뽑았더니 62점이 나오고, 그치? 61점이 나오고, 그치? 63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어. 봤더니 실제 나중에 계산했더니 평균 m이 만약에 58점이었다고 치자. 58점. 그리고 요 구간의 간격이 만약에 그치? 한 5였다고 쳐봐. 이 구간의 간격이 5. 한 59점이라고 치자. 그치? 이해되겠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본을 한 20번 뽑아서 만약에 62점을 경계를 하면 그치? 62점의 표본이 나오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그치? 57이랑 그치? 67 이렇게 나오겠죠. 요 구간 안에 평균이 있을 가능성인데 실제로 평균이 59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오케이야 이거는. 그죠? 61점을 뽑아놓으면 그치? 61을 경계로 56과 그치? 66 사이에 실제로 59가 또 들어가 있긴 하죠. 아이씨. 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 나쁘게 한 66점짜리 샘플을 하나 뽑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럼 66점짜리 샘플을 뽑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61점과 그죠? 71점이라는 구간으로 나오겠죠. 이 구간 안에 실제 평균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번 정도 샘플을 뽑으면 이런 샘플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게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해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99%의 신뢰도라는 건 뭐겠어? 100번 뽑았을 때 한 번 정도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상당히 믿을만한 사실 아니냐? 그 정도면? 우리가 겁나 운 나쁘게 그 1%에 해당되는 걸 뽑을 가능성은 그만큼 1%라는 뜻이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이 구간의 정 가운데 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m이래. 아니, m이 아니지. x바인 거야. x바를 경계로 구간이 이렇게 벌어진 거지.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추정만 할 때는 실제 평균을 그치? 이렇게 얘기하겠지. 평균 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지. 얘라고 치자. 그치? 그리고 야, 그 오차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95%의 신뢰도라면 오차의 범위를 이 정도로 잡은 거야. 이 정도 범위 안에 실제로 평균이 있으면 우리가 추측한 평균은 그냥 사실상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평균이 실제 여기 나오면 그치? 오차의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그치? 오류가 생긴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평균의 범위를 추측한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근호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근호 집중시켜야 되겠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근호야.
아, 니들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되게 우리 뭘 하는 거냐, 지금? 실내? 실내도. 아니야. 수현이 알겠어?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니야. 얘기해봐.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왜 하냐? 우리 뭐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이 하수들아. 아니,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평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 샘플 하나를 찾은 다음에 실제 평균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의 범위를 추정하고 싶은 거라고. 그걸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을 알아, 몰라? 모르지, 평균은. 실제 모평균 모르잖아. 샘플의 평균 하나 가지고 실제 평균의 범위를 추측하고 싶은 거라고.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냐? 저 M을 범위를 알고 싶은데 이 식을 봤더니 말이야. 얘가 나왔지, 얘.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모표준 편차야. 여러분, 모표준 편차, 즉 모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실제 M 알아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실제 M을 알아야만 얘를 알 수 있어. 근데 얘를 알아야만 M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대.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아니, 얘를 알면은 얘를 정확하게 아는데 왜 추측을 해? 그러지 않아?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 이게 모표준 편차가 맞습니다. 이게 모평균이 맞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인데,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제는 이렇게 나와. 어떤 집단의 평균은 모르겠지만, 표준 편차는 얼마로 알려진 집단이래. 젠장, 그게 무슨 소리야, 그지? 말을 만들어낸 거야. 표준 편차는 얼마로 알려진 집단에서, 그치? 샘플 하나를 뽑았더니, 표준 평균이 뭐 62점이 나왔대. 이를 근거로 실제 평균의 범위를 추측해.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웃긴 거지. 아니, 모표준 편차는 알려주면서 모평균을 추측하래. 그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지들도 생각해도 너무 웃기니까, 어떤 식으로 내냐면, 모표준 편차도 안 알려줘. 그리고 샘플 하나를 딱 던져줘. 샘플 하나. 이 집단 하나를 딱 던져준 다음에, 하나의 샘플 말이야. 하나의 샘플 하나 딱 던져주고, 이 데이터들 막 나와. 그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전체 평균을, 범위를 추측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요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죠?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 62점을 하나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또 계산할 수 있는 게 S제곱도 계산할 수 있지. S제곱은 뭐지? 요 샘플만의, 그치, 분산이잖아. 요 놈을 아까 뭘로 나눈다 그랬어? N-1로 나눈다 그랬지. N-1로 나누는 거 시험에도 나옵니다. 잘 봐야 돼. 그러면 요 놈이 계산되겠죠, 요 놈도. 그치? 내가 지난번에 어제 그랬잖아. N 값이 충분히 크면 요 S랑 실제 시그마랑 어떻다고? 거의 같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안 알려져 있으면 뭘 쓴다고? 얘를 갖다가 이 자리에다 갖다 넣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게 좀 더 의미 있는 수치 아니겠냐? 모표준 편차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직접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적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말로 적어놓을 거야? 이놈 이름이 뭐라고? 얘는 모표준 편차고, 그치? 얘는 표본의 표준 편차인데 얘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값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면 모표준 편차를 갖다 쓰겠지. 응? 자, 됐습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두 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예제도 두 문제, 유제도 두 문제가 나왔네. 지웁니다. 자, 필수예제 11-4번을 봅시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에 표준 편차는 100시간이라고 나왔어. 야, 표준 편차 알려줬어. 그죠? 이 모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100이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리고 전구 100개의 평균 수명이 1800시간일 때. 그치? 자,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고? n이 100인상인데, 요 놈의 평균.
X바가 얼마였다고? 1800시간이었대. 그치? 그러니까 전체 전구들 중에서, 그치? 일부 100개를 하나 딱 뽑았어. 샘플 한 번을 딱 뽑았더니 이게 1800시간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는 100으로 알려줬어, 문제가. 그치? 이해되겠지? 1번.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 전체의 평균 수명을 신뢰도 95%로 추정하여라. 그럼 여러분들 아까 신뢰도 상수 얼마라고? 1.96이죠. 이렇게 계산해야지. X바가 1800이니까 95%의 신뢰도 구간은, 그치? X바 빼기 1.96의,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여기는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1800이 되겠고, 그치? 요놈은 1.96의, 그치? 루트 N, N이 100이었으니까, 그치? 10분의 시그마는 얼마? 이것도 100이래,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100. 10분의 100. 그러면 뭐 M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이니까 요놈은 19.6이 되겠죠? 그럼 1800에서 19.0을 빼면 얼마? 1780.4랑, 그치? M은 얼마라고? 그치? 1819.6 이렇게 계산하겠죠. 평균 실제 전체 전구의 수면 시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라고? 95%라고. 자, 두 번째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 전체의 평균 수명을 신뢰도 99%로 추정하려고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신뢰도 95%의 경우와 같거나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할 평균 수명을 구해야 되는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설명 안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 자, 아까 여기서 X바가 하나 나오고, 그죠? 요 놈은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그죠? 요 놈은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요 구간이 뭐라고? 실내 구간이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길이, 그치?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지. 길이는 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겠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은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니까 X바는 둘 다 없어지겠고 요 값의 2배니까, 그치?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95%지. 만약에 99%면 요 1.96 대시면 뭘로 바뀌는 거야? 2.58로만 바뀌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봐봐. 이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결정하는 요소는 요 시그마랑 N이지. 시그마 값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N 값이 커지면 얘는 어떻다? 작아지겠지. 그리고 요 값도, 그치? 실내도 값이 커져도 어떻게 된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지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N 값에도 영향을 받고 실내도 상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실내 구간의 길이 요 놈은 기록을 해서 우리가 외워둬야 되겠고, 요 실내 구간의 반 땅인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 얼마라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걸 뭐라고 하겠냐, 우리는? 요 값을 우리는 오차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치? 우리가 허용할, M이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 M이. 그래야 우리가 적중한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M이 이 범위 안에 있다고. 그럼 요 X바와의 간격이 최대, 그치? M이 이 범위, 여기에 있어도 사실은 적중한 거잖아. M이 여기 있어도. M이 여기 있으면 벗어난 거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최대 한계 레인지가, 그치?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한다고? 오차의 한계라고 합니다. 이거 입력해 둬야 되지? 이미 접수했지? 자, 그러면은 2번 문제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 전체의 수명, 평균 수명. 야, 근데 여러분, 실내도 구간의 길이에서는 여기서는 X바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X바가 필요가 없죠. X바가 표현되어 있지 않잖아. 그죠? X바 값이 상관없이 이 값은 구간의 길이는 결정이 될 거란 말이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신뢰도 99%로 추정하려고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신뢰도 95%의 경우와 같거나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잘 봐봐. L1이라고 합시다. 이게 99%의 신뢰도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이 되겠고,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100이라고 나와 있지. 얘가 되겠고, 그치?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 L2는 2 곱하기 1.96이고, 그치? 루트 n분의,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미 95%의 실내 구간에는 위에 1번에서 100개로 측정을 했잖아. 그치? 얘는 그치? 10분의 10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내용은 그치? L1이 L2보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여기도 100이면은 요놈은 실내도 상수가 더 크니까 L1이 L2보다는 크겠지. 그런데 n 값을 더 늘리면은 구간은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n을 L1이 L2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그 n을 찾아보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자,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죠? 아, 그러면 2 곱하기 2.58에, 그치? 루트 n분의 100이 2 곱하기 1.96에, 그치? 10분의 100.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값을 n을 찾아봐 라는 거니까, 그치? 약분시키지, 약분. 100도 약분시켜, 그치? 근데 요것만 남았죠. 쓱쓱쓱 자리 바꾸면 얼마? 2.58을, 그치? 1.96으로 나누고 10을 곱한 놈이 루트 n 이렇게 나오겠죠. 아, 나 이거 하기 싫다, 그치? 그치? 여러분, 계산기, 이럴 때 계산기가 필요한 겁니다. 요걸 계산을 열심히 하면은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기도 계산 정확하게 안 해놨네. 그치? 양변을 제곱을 했대, 이렇게 제곱. 제곱을 하면은 이 값이 대략 얼마냐면은, 그치? 173.27이야. 이 계산할 수 있지, 우리는. 그치? n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n은 174개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요거 이해돼? 여러분, 이해했으면은 유제 11-5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다 해결했어. 야, 너 많이 아파? 어? 너 약 먹고 왔어? 너 지금 아니면 이거 모를 텐데. 응? 근호 나와? 1번 나왔거든요. 2번 여기서는 일종의 저런 연결식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조만간 확통 시험을 자주 볼 겁니다. 그 미적분 원이 오늘도 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에도 한번 더 볼 거야.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13단원까지 테스트거든. 월요일에 마지막 단원까지 테스트를 보고 화요일부터는 뭐 미적분 2가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긴 하겠지만은 뭐 미미하니까 확통 테스트를 꾸준히 보겠죠. 다 됐지? 자, 해결되나? 자, 이번에는 11-5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통조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4g인 정균포를 따른다. 야, 여기도 계속 그러지 않냐? 표준 편차는 알려줘, 이 자식들이. 자, 시그마가 얼마라고? 4래, 그치? 통조림 무게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조림 샘플 49개를 뽑은 거야, 그치? 아, 그러니까 n이 얼마라고? 49가 된 거고. 여기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했대, 그치? x바. 아직 이건 안 나왔네. 이 x바를 이용하여 이 회사에서 생산한 통조림 무게의 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일이 나왔대, 그치? 128.76 m가, 그치? 131.24가 나왔대. 이때 x바랑 알파의 값을 구하래. 여러분, 이 구간의 정 가운데 값이 뭐야?
X가 얘잖아. 그치? X바 하나를 딱 뽑은 다음에 이만큼 했을 때 이게 구간이 된다 그랬잖아. 구간의 정 가운데 값이 뭐라고? X바라고. 이 두 놈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냐? 130이 되나? 그치? 그놈 이해돼? 따라서 X바는 130이었어. 그러면 요 값 있지, 요 값. 요 값은 1.24네? 1.24는 이거잖아, 보통. 그치? 신뢰도 상수. 신뢰도 상수가 얼마죠? 그치? 몰라. 알파 퍼센트에 해당되는, 여기서 알파 퍼센트라고 했는데, 알파 퍼센트에 해당되는 신뢰도 값 곱하기,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루트 n분이니까 7분의 4. 이렇게 나왔겠네. 그치? 이해돼? 사사사사. 이게 나누면 얼마냐? 0.31이죠? 7 곱하면 얼마야, Z는? 그치? 2.17 이렇게 나오나? 여러분 그 Z에서 여기가 2.17이 될 때 이쪽도 마이너스 2.17이 되는 요 녀석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표를 보니까 얼마야? 2.7 빨리 찾아봐 한번. 선생님 빠르게 찾았더니 얼마냐면은 0.97이래. 확률이 0.97. 그러니까 여기 요 반쪽짜리만 놓고 봤을 때 얼마? 0.485 이렇게 나왔겠지, 이제. 0에서 2.17까지 0.485니까 이게 0.97이니까 따라서 알파가 얼마라고? 97%, 97이 되는 거죠. 알파 퍼센트였으니까. 그래서 알파는 97, Z반은 얼마다? 130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자, 밑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충분히 쉬는 시간 가졌죠? 잘했습니다. 잘 풀렸나? 답을 알려줘? 자, 4-2번은 태규가 몇 번이야? 2번 얼마 나왔어? 2번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번? 2번. 맞는 것 같아. 자, 5-2의 1번은 근호가 이야기해 봅시다. 2? 얼마지? 그리고 2번은 근호야. 8분의 120. 얼마? 얼마야? 얼마야? 2번. 태규 얼마라고? 얼마? 얼마야? 그러면 3번은 얼마 나왔어? 수연이? 129분의 196? 얼마야? 다 먹잖아요. 여기 탑 아래에 있습니다. 맨 아래 있으면 답만 써 있어. 5-2번이지. 5-2의 1번 2. 2번 2분의 3입니다. 3번 3분의 4. 이 영문이야? 야, 이렇게 푼 게 아닌가? 다 맞았어? 여학생들 다 맞았는데. 자, 그러면은 2, 3번만 풀어줘. 5-2의 2번입니다. 전기분포 m, 시그마의 제곱.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n 값이 고정이 돼 있대, 그치? 왜? 뭔가 깨달은 거지. 신뢰도 99%일 때의 길이는 95% 신뢰도. 자, L1 신뢰도 99%일 때 얼마라고? 2 곱하기 99일 때 얼마라고 나와서 여기 3으로 나왔네. 2.58로 계산했냐? 네. 그걸 봐야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거 수치를 바꿔서 줄 수도 있다고. 2.58. 그러니까 3으로 봐야지. 여기 위에는 3으로 나와 있잖아. 그거 안 해도 되죠? 네. 밑에도 마찬가지겠네. 자, 쉬는 시간 다 가졌으니까 이제 곧바로 모뷸얼과 표본 비율이 분포해도 됩니까? 자, 모뷸얼과 표본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런 거야.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그치? 아까 학생들 예를 들면 뭐 수학 성적이라고 합시다. 수학 성적. 그치? 이렇게 있으면 수학 성적의 뭐 평균도 계산하고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그 수학 성적의 분포를 보면은 얘는 정기 분포 뭐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나오잖아.
이제 그럼 얘네들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럴 때 만약에 특정한 비율 분포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데 내가 70점과 80점 사이에 있는 요 비율을 계산하고 싶대. 요 놈은 우리가 만약에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하면 요 녀석의 비율이 계산이 되지요. 그지? 여기를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예를 들면 0.2라는 구간이 나왔더래. 확률이. 그러면 요 점수를 가진 성향이 0.2면은 이 전체 집단 중에서 그치? 요 점수대를 있는 학생들의 수가 비율이 0.2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게 실제 그치? 실제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율, 요 비율을 우리는 모비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P라고 합시다. P. 그런데 우리는 전수조사 하기 전에 표본만 가지고 보겠다는 거지, 그치? 표본. 다시 말해서 전국에 있는 그 수험생 60만 명의 수험생을 대해서는 국어 성적이, 그치? 수능 국어 성적이 70점과 80점대 사이에 70점과 80점, 70점부터 80점까지의 학생 수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야. 자기가 75점 맞았대, 그치? 그럼 이 정도 몇 점 나오지? 얘네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보고 싶은 거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 원래는. 나중에 계산했더니 0.2가 나왔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그치? 요만큼 일부를 떼어서 조사를 해보겠죠. 그치? 샘플을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조사했더니 이 안에 N명의 학생들 중에서 그치? 실제로 요 점수대에 존재하는 학생들 그치?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야. 저 N명들 중에서 이 점수대를 가진 학생 수가 만약에 X명이었다고 쳐봅시다. X명. 그러면 N분의 X가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예를 들면 1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수가 20명이 나올 수도 있지만 3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우연찮게 뽑아놓은 집단이니까. 혹은 10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뽑았더니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 수가 X명이더래. 그러면 요 N분의 X는 요 표본상에서의 비율이잖아. 그죠? 그럼 요 놈을 P 햇이라고 쓰겠다. 그래서 요 놈은 이름은 모비율이라고 썼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모 대신에 뭘 써야 되겠어? 표본, 그치? 그러니까 이름은 뭐라고? 표본 비율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크기가 n인 것들 여러 개를 찾을 수 있겠지. 요렇게. 그때마다 그치? n분의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n분의 x 값이 하나의 확률 변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비율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자고. 표본 비율 p 햇 이름은 읽을 때 p 햇이라고 그래요. 모자. 알겠습니까? p 햇인데 p 햇이 여러 개 있죠. p 햇 1, p 햇 2, 방방방방방 여러 개가 있겠지. 이렇게 표본 여러 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확률 분포를 보고 싶대요, 여러분. Understand? 그럼 우리 뭘 계산해야 되죠? 기대값 얘네들에게 p 햇의 분포를 봐야 되겠지. 그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봐봐. 여러분 이렇게 나오겠죠. n분의 x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 n분의 x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p가 나오는데 말이야. 그치? 만약에 0.2라고 쳐봐. 근데 이게 전체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학생 한 명을 딱 잡아놓고 이 학생이 수학이 70점에서 국어가 70점에서 80점대인 학생일 확률이 얼마라고? 0.2라는 거지. 즉 P라는 거지. P. 그치? 마찬가지 이 학생도 그렇고 이 학생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 이런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사건이니까 우리 이항분포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치?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인 놈을 역시 N번 반복 시행한 거잖아. 그때 그런 사건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X명이니까, 그치? X는 뭘 따르죠? 이항분포 N, P를 따르겠지. 이해되겠어? 요거 이해되냐, 요거? 그럼 여기서 EX는 얼마야? NP지? VX는 얼마였어? NPQ잖아, 그치? Q는 1-P가 돼요, 그치? 자, 근데 우리 지금 얘를 조사하고 있죠, 얘. 자, 얘는 우리가 기대값의 성질에서 그치? n분의 1에 2의 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ex가 np였으니까 얘는 뭐가 되죠? p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리고 v
P햇은 얼마냐 이거지. 그치? V의 n분의 x가 되겠고, 그치? n 제곱분의 1의 Vx인데, x. Vx는 npq니까 n은 얼마야? 아하, n분의 pq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P햇 있지, P햇. 표본 비율. 응? 아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랐잖아. 여기서는 그치? 표본 비율의 분포는 뭘 따른다고? 정규 분포. 평균은 P고, 그치? 분산이 얘죠, 그치? n분의 PQ의 분포를 따른다고. 이거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표준화는 어떻게 시키죠? 표준화. P햇에서 뭘 빼지? 평균인 P를 빼고 뭘로 나눠줘야 되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치? n분의 PQ로 나눠준 값이 뭐가 된다? 이게 Z가 되겠지.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거 외워둬야 되겠죠.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아놓은 표본 비율 있잖아. P햇의 분포가. 야, 얘가 A에서 우리가 딱 운 좋게 뽑아놓은 표본 비율이 A에서 B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 얘는 표준화를 이렇게 시켜야 되겠죠. A 빼기 P. 루트 n분의 PQ. Z가 되겠고, 그죠? B 빼기 P. 루트 n분의 PQ.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겠어? 뭘 따른다고? 정규 P, n분의 PQ를 따른다고. 여기까지 돼? 그러면 그걸 물어보겠지, 문제에서. 됐나? 지운다, 여기.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218페이지에 보기 문제들이 나오는데 보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고. 보기 1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을 봤더니 어떤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50명을 임의로 추천한 결과 42명이 수능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표본 비율 50분의 42가 나오겠죠. 보기 2번 봤더니 어떤 제품의 불량률은 2%라고 하자. 불량률 실제 모 비율이 0.02라는 거죠. 그죠? 100개의 제품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비율 P햇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치? n이 얼마? 100개래. 그치? 그러면 2에 그치? P햇을 구하시오. 얘는 그냥 원래 P랑 같으니까 0.02가 되겠고, 그치? V의 P햇은 아까 뭐였죠? 그치? n분의 PQ랑 같다 그랬잖아. 그치? n은 얼마였어? n은 100개고, 그치? P는 얼마? 0.02고, 그치? Q는 얼마지? 0.98.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이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분산이 이렇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씌우면 얘는 이제 10분의, 그치? 아이, 그치? 이거 뭐 계산했더니 얼마지? 1000분의, 이거 계산하면 14 나온다, 그치? 그래서 0.01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요 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요것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사실 요거 기억하면 요거는 방법은 알잖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 그게 표준화였잖아. 그치?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기 3번까지도 볼까?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2,000명 중에서 6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 P햇이 얼마라고? 그러니까 P가 얼마라고? 0.6이죠. 그리고 N은, 그치? 아무튼 2,000명이었는데,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대. 그러니까 전수가 2,000이고, 그치? 표본이 100이었다는 거죠. 임의로 추출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율 P햇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정규분포 따르겠지. 정규분포 얼마? P햇의 분포는 어떻다고? 정규분포 얼마? 0.6, 여기는 뭐지? n분의 PQ니까, 그치? 100분의 0.6 곱하기 0.4 이렇게 나오겠네. 이 자리에 요걸 좀 이쁘게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이게 0.24인가? 0.24를 또 100으로 나눴더니 0.0024 이렇게 나오나? 아무튼 이렇게 써도 되고, 그치? 100의 제곱분의 24를 따른다라고 써도 되겠죠. 자, 필수예제 11-6번을 봅시다. 자, 11-6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 착용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80%가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64명을 이미 추출할 때 교복 착용을 찬성하는 학생이 48명 이상 56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다시 말해서 P가 얼마라고? 0.8이죠. 그러니까 요 11-6번 문제는 우리가 뭐 표본 비율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저기 이항분포로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표본 비율을 배웠으니까 표본 비율대로 푸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우선 봅시다. 80% 실제로 모비율은 0.8인데 그죠? 이 학교 학생들 64명을 임의로 추천했대. 그죠? 표본 64명이었어. 그 중에서 찬성하는 학생들의 수가 X가 있겠죠. 그죠? 그럼 N분의 X가 P 햇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X가 얼마라고? 48명 이상 56명 이하. 자, 그러면 64분의 48 P 햇이 64분의 56 요렇게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8분의 6인가? 88에 64, 86에 48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0.75네. P 햇이 얼마? 88에 87 8분의 7이니까 얼마야? 0.875인가? 8분의 7 0.875 맞지? 이렇게 될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P에 자 0.75에서 뭘 빼지? 0.8을 빼고 뭘로 나눠주죠? 아, 그치. N분의 PQ로 나눠줘야 되겠죠. N분의 PQ, 요 놈으로 나눠줘야 돼. N이 얼마지? 64고, P는 얼마? 0.8이고, 0.2니까, 요 놈은 8로 나오고, 여기는 0.16이니까 0.4로 나오겠네? 그죠? 이거 약분하면 2가 되겠고, 그치? 2분의 0.1이니까, 그치? 20분의 1이네? 그치? 그냥 20분의 1로? 20분의 0.05야? 아이, 지저분해, 그치? 0.05. 그죠? 여기가 Z가 되겠고, 그치? 0.875를 0.8로 빼고, 그치? 0.05.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P는. 그치? 그럼 마이너스 0.05냐? 그치?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치? G는 얼마야, 이게? 0.75를 0.05로 나눴더니 1.5가 나오나? 1.5? 그치?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럼 표를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5니까 여기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1 얼마래? 아니 또 뒤에서 찾으래 진짜. 여기가 얼마라고? 0.3413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0.4332. 두 개 더했더니 얼마라고? 0.7745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거 이항분포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항분포로의 계산은 지 책에 풀이가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거 잘 보고 그렇게 풀어도 되겠다. 자, 어떤 식이냐? 이항분포로는 그 64명들 중에서 그치? 있는 인원수는 X는 그치? X는 이항분포 64,0.8을 따르겠죠.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인원수가 얼마라고? 몇 명이었어? 48명 이상 56명 이하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치? NP를 계산해도, NQ를 계산해도 충분히 5를 넘으니까 정기분포로 근사시키면 얼마? 64 곱하기 0.8을, 아이씨, 48이 32? 68이 48? 51.2가 나오나? 51.2, 컴마. 하기 싫어지는데? 0.2니까 얼마야? 4, 2, 10.24야? 아, 젠장이네. 10.24를 따르더래. 아, 10.24는 1024, 2의 10승, 그치? 2의 10승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시켜야 되냐? 그치?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했어? 48 빼기 51.2를 뭘로 나눠준다? 야, 얘 루트를 씌우면 얼마냐? 3.2. 3.2가 나오네. 3.2로 나누고, 그치? Z가 되겠고, 그치? 56 빼기 51.2에, 그치? 3.2로 나누면은 그 값은 이게 마이너스 3.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치? 얘는 얼마지? 4.8이지. 4.8, 3.2니까 1.5.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되겠습니까? 요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이항공포에서도 많이 썼던 방법이니까 이제는 모비율 이용해서 직접 이 방법을 푸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둬야 돼. 이해되겠어? 자, 이해됐으면 그 아래 거를 풀어봅시다. 됐죠? 다 끝났어. 마지막 개념 하나만 정리하면 여러분 확통의 대단한 막이 내려집니다. 아, 물론 연습 문제까지 풀어와야 되겠지, 여러분들. 자, 뭐 책에서는 5번인데, 그치? 모비율의 추정이 되겠다. 자, 모비율의 추정은 아까 그 전체, 그치?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진, 그치? 이런 경향을 살펴봤다 그랬잖아, 그치? 요 놈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싶었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치? 일부 샘플을 떼어서 조사를 해보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P-hat 하나가 나온다고. 우리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죠? 이걸 가지고 혹시 이 범위, 얘가 만약에 0.3이 나왔을 때 0.3을 경고로 혹시 0.3에서 요만큼 사이에 실제 모비율이 존재할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까 혹시 95%의 신뢰도는 얼마죠? 1.96이었고 혹시 99%는 2.58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선은 95%일 때는 그죠? P의 절대값 Z가 1.96이고, 자, 내가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의 Z로 전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Z값은 P-hat 빼기 P를 그치? 루트 N분의 PQ 얘로 이용하는 거죠. 그치? 1.96 이렇게 나오겠다. 요 놈을 옆으로 넘겨주면은 그죠? P는 P-hat 빼기 P가 나오겠고, 그죠? 1.96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놈을 또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p의 범위는 그치? p-hat 범위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p-hat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95%로 혹시 추정할 수 있는 모비율의 구간이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여기에 P가 있잖아. 그치? 아니, 이걸 아는데 이걸 왜 추정해? 그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얘 모르잖아. 그럼 이걸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시그마만 알려주거나 그런다 그랬지, 문제에서. 근데 그것도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 P를 알려주면은 P를 추정하라는 말이 무색해지죠. 그래서 P를 알려주진 않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되겠냐? 이 P 대신에 뭘 쓸까? 얘를 씁니다, 얘. 그래서 P-hat을 이렇게 쓸 거야. P-hat과 Q-hat. 이해되겠어? 아니, 그치? 실제로 말이야, 그치? 실제로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그 표본 안에 있는 비율도 실제 모비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닮아갈 거 아니야? 특이하게만 뽑지 않는다면 걔를 근거로 정확한 추측 범위를 추측하는 거야. 그치? 이해되겠어? P-hat과 Q-hat을 쓸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식도 기억은 해야 되겠죠. 숙지. 99%면 여기가 얼마? 2.58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다? 2 곱하기 그치? 1.96에 n분의 P-hat, Q-hat 이렇게 나오겠고, 그죠? 95%, 99%면 2 곱하기 2.58이지, 그치? 2.58에 루트 n분의 P-hat, Q-hat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치? 여기 P-hat이 하나 나오겠고, 그치? 그놈을 경계로 요만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 길이가 1.96의 루트 혹시 n분의 P-hat, Q-hat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혹시 요 구간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오차의 한계는 아까 오차의 한계는 그치? 요 길이가 오차의 한계죠. 그래서 오차의 한계는 얼마라고? 그치? 1점 실내 구간의 길이의 반이 항상 오차의 한계야. 이렇게 나오겠죠. 99%는 2.58이 될 거라고. 자,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서 P 햇과 Q 햇의 합은 얼마지? 이거 얼마야? 1이지. 뭘 망설여. 1이잖아, 1. 그리고 P 햇이 양수고 0보다 커 나왔고 Q 햇도 0보다 커 나왔죠. 지금 합이 일정하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P 햇이라는 것은 실제 만약에 모비율을 계산했더니 정밀하게 계산해 0.2가 나왔대, 모비율이.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뽑았을 때 P 햇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샘플을 여러 개 뽑을 텐데 P 햇의 범위는 P 햇은 0.2 부분의 값으로 나올 가능성은 무지 크지. 그지? 그런데 말이야. 아니 어떻게 잘못 뽑았더니 겁나게 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룹을 뽑으면 피해시 좀 커지겠지. 그리고 그치 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거의 없는 데를 뽑으면 피해시 또 작아지겠죠. 그냥 대충 막 섞여 있는 거 뽑으면은 실제로 P랑 유사한 값이 나오긴 할 텐데 어느 지역을 뽑을지는 모르잖아 우리가. 그럼 P햇은 실제로 0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우린 겁나게 나쁘면은 그치 그런 성격이 있는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걸 뽑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1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겠어? P햇은. 그러니까 P햇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 되게 그치 P에 가까운 값으로 나올 테니까.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차의 한계인데 이 레인지가 이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이야. 이 레인지가 최대한으로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레인지가 최대한으로 커지려면. 근데 실제로 이 P햇이 0에서 1까지도 변할 수 있는 값이긴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얘인데 그치? 요 값을 보자고. 요놈 PQ의 곱이 가장 커지면 레인지가 커지겠지. 그치? 얼마나 어떻게 커지지? 우리는 두 수의 합이 일정하고 둘 다 양수면 뭘 쓸 수 있냐?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고. 그죠? 따라서 P햇 더하기 Q햇은 2루트 P햇 Q햇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놈이 1이잖아. 1. 그치?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 그치? 루트 P햇 Q햇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P햇 Q햇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96에 2n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PQ의 최대값이 아니지 4n분의 1이지. 그치? 루트 n 곱하기 루트 PQ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다시 말해서 그치? 루트 4n분의 그치? 1.96 내지는 혹은 2.58 이 값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순한 오차의 한계가 아니지. 그지? PQ가 겁나 나쁘게 이렇게 됐을 때 PQ가 얼마냐 사실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아니야? PQ가 얼마일 때야? 0.5일 때라고. 그치? 그때 오차가 가장 커지겠죠. 오차의 범위가.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뭐라고 하냐면 그치? 최대 허용 오차라고 합니다. 이해되겠나? 자, 이제 문제 두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번을 봅시다. 자, 어느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체 시민 중에서 2,400명만을 이미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했대. 전수조 한 거 아니지?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고? 2,400명이래. 이 공장의 유치에 찬성한 사람이 40%. 그치? 그럼 0.4가 어떤 값이냐? P햇이지. 그치? 2,400명들의 표본에 대해서. 그치? 표본 비율이라고. 1번.
전체 시민 중에서 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시민의 비율, 즉 P의 95%와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95%일 때는 아까 말했던 P 햇 빼기 얼마지? 1.96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쓰겠죠.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식은 매번 유도할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0.4 집어넣고 1.96 집어넣고 여기는 얼마? 젠장 2400이지. 얘는 얼마야? 0.4 곱하기 0.6. 그럼 이쁘게 2.4가 떨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한번 계산해 볼까, 우리 젠장? 그죠? 2400에 그치? 요놈은 0.24 이렇게 나오겠죠. 요놈도 100분의 24지, 그치? 100분의 24야, 그치? 24 갖고 나오면 그치? 10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이 부분이. 그러면 1.96 곱하기 100분의 1로 나오겠죠. 그치? 100분의 1. 얼마야, 그치? 0.0196이 나온다,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4에서 이거 빼면 얼마야? 0.3804가 나오겠고, 그치? 얘는, 그치? 0.4196 이렇게 나오겠다. 95%의 신뢰도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는 요 대신에 2.58만 집어넣어서 또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산하십시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말이야. 신뢰도 95%로 모비율 P와 표본 비율 P 햇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추정하기 위한 n의 값의 구호. 아까 그치 z 값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치 P 햇 빼기 P를 그치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그놈이 그치 뭐뭐뭐 나올 텐데 차가 0.01 이하가 돼야 된다, 그치? 차가 95%. 그럼 95%일 때는 1.96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P 빼기 P 햇의 차가 0.01 이하가 돼야 된다. 그치? 이렇게. 이게 95%의 신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이 그치? 95%의 신뢰도라면은 이렇게 해놓고 요 값이 얼마라고 1.9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P 햇과 P의 차는 1.96 곱하기 그치? 루트 n분의 P 햇 Q 햇 요거죠. 다시 말해서 P와 P 햇의 그치? 최대 차이가 이만큼이지. 최대 격차가. 그치? 이 격차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최대 격차가 얘란 말이야. 그죠? 근데 뭐래? P 햇과 P의 격차가 0.01이야 된대. 그러면 최대 격차가 0.0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아, 따라서 그치 1.96에 루트 그치 n분의 P 햇 Q 햇이 그치 0.0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다시 1.96이고 n은 얼마에서 2,400이었고 아, 이놈 계산했더니 아까 여기가 얼마였냐 계산했더니 100분의 1이 나왔죠, 여기가. 이렇게 그치? 그럼 100분의 1이니까 0. 아니지. 미안합니다. n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네. 망할, 큰일 날 뻔했다. 그치? n분의 얼마지? 0.4, 0.6. 요걸 계산을 해야 된대. 이놈 100분의 1. 그치? 하기 싫다, 씨. 그치? 이거를 1.96 곱하기 0.24, 루트 0.24랑, 그치? 여기 루트 n이고, 그치? 이놈은 100분의 1이니까 100은 1로 곱해. 루트 n은 1로 곱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n은 한 번쯤은 계산해 주자, 선생님들 계산해 줘. 196씩. 196 곱하기 0.24야? 0.24 대충 나왔냐? 아, 그렇지. 제곱하면 되겠네. 그치? 젠장. 그럼 n은 얼마죠? 196의 제곱 곱하기, 그치? 100분의 24야. 아유, 정말 왜 이러냐. 이거를 계산했더니, 그치? 얼마지? 계산하면은 9,219.84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n은 그치? 9,220명을 조사하면 되겠네. 최저값은. 자, 이해되나?
이 통계는 좀 지저분한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서 나오는 숫자들이니까.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다 풀 거야 이거. 네. 자, 11-8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의 비율을 신뢰도 95%로 추정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0.05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 n의 최소값을 정하시오 라고 했네. 여러분 외워야 되지. 자, 95%인데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1.96이고 루트 4n분의 1 요거란 말이야. 그치? 그게 0.05 이하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죠? 쓱쓱 곱했더니 얼마? 요 놈은 그치? 20분의 1이라고 합시다. 20분의 1. 그치? 쓱쓱 곱했더니 얼마? 1.96 곱하기 20은 그치? 루트 4n. 그치? 요놈 루트 4n은 2 루트 n 이렇게 씁자. 그치? 10이 되겠죠. 그치? 제곱을 해주면 얼마? 이거 10이 이렇게 보면 19.6의 제곱이 n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300 얼마 나오겠죠? 390 얼마? 아닌가? 젠장? 망할, 내가 뭐 틀렸냐? 계산이 틀렸나? 아, 그래. 380, 그래. 나왔지. 이거 값이 얼마라고? 384.16. 보다 n이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385가 되겠다. 1번은. 그죠? 자, 2번은 실내 구간의 최대 길이가 0.08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95%니까 실내 구간은 얼마라고? 2 곱하기 1.96에 그치? 루트 n분의 p의 q의이지 그치? 근데 이게 0.08 이하? 0.08 이하가 돼야 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도 최대하려면 요 놈이 얘네들이 뭐일 때냐? 그치? 2분의 1, 2분의 1 때가 최대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2분의 1, 2분의 1이면 얼마야?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4n, 그치? 4n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아이, 이것도 쓱쓱쓱쓱 자리 바꿨더니 얼마? 2 곱하기, 그치? 1.96. 그리고 요 놈은 100분의 8이니까, 그치? 8분의 100으로 바뀌겠고, 그치? 루트 4n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여기는 그 2 루트 n이 되겠고, 그치? 2 죽구, 그치? 아이, 내가 이거 진짜. 196을, 그치? 8로 나눈 값이 루트 n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4로 나누면 얼마야? 이게 14의 제곱이죠. 이게 49가 나오겠지. 그치? 4로 나누면 2분의 49. 그치? 제곱 n은 얼마? 이 정도는 내가 계산할 것 같아. 그치? 4분의 49는 얼마죠? 50 빼기 1의 제곱이죠. 2500 빼기 50 빼기 1이니까 100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나? 2401? 4분의 그치? 2401 이렇게 나오나? 이거 얼마냐? 600.25 이렇게 나오나? 601이 나오겠네.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자, 밑에 유제 11-10번을 풀어봅시다. 지금 이해하고 있지, 근호야? 표정이 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 지금 졸리냐? 여기 문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19문제나 되는데 여러분 월요일까지 이 부분 다 마무리 지어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미적 원 맨 마지막 단어는 다 풀어왔나? 그냥 내가 시험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건 내일 볼까 그러면? 그럼 먹고 이따가 다 먹고 나서 그 미적 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합시다. 자, 됐죠? 자, 뭐 여기까지 합시다.